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행사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5일날 어린이날, 8일날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내일 21일은 부부의 날이랍니다. 5월은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은 달인데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과 화합이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돼서 약 4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육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면 3 내지 4일 동안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마셔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최소 2m, 2m의 거리가 얼마냐? 두 팔 벌려서 간격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뭐 그 건강 거리두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보신 것처럼 30초 동안 손 씻기를 꼭 하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물론 손수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손수건이 없을 때는 꼭 옷소매를 활용해 달라 하는 얘기죠. 네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도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아마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는 이 5가지 지침을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고 사례 하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났던 화재 사례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월 29일 날 경기도 이천에서 공사 중이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고 그 다음에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날 큰 불이 났었는데 조금 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발생한 날짜는 4월 29일 날 13시 30분경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장이었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지하 2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사망이 38명, 그리고 부상이 10명, 재산 피해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발생 원인은 이미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처럼 우레탄 작업과 그 다음에 화학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레탄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포화된 상태에서 화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 발생한 불꽃이 유증기에
점화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류창고 공사장은 약 2달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돼서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날은 마무리 작업 공사를 위해서 약 여러 개 업체에서 약 78명의 근로자가 공사장에 출력을 해서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하 2층에서 발생한 우레탄 유증기가 화기 작업과 만나면서 폭발로 이어져서 전층으로 화재가 확대되고 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업장도 모두 아마 화기 작업을 꼭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화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인데요. 이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 화기 작업장 주변에는 페인트 작업과 같은 인화물질 작업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거기도 우레탄 작업과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인화물질 작업과 화기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화기 작업 전에는 작업자는 화기 작업장 주변을 살펴서 인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페인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또는 불에 잘 탈 수 있는 가연물인 목재나 또는 비닐이나 뭐 이런 종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하는데 화기 작업과 인화물과의 거리, 가연물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띄워야 되느냐? 상당히 넓은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약 10m가량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작은 실내에서 용접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실내에 있는 가연물은 모두 밖으로 다 이동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동할 수 없다면 그 가연물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불연제인 성면포와 같은 불연제를 갖다가 그걸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기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작업장에는 반드시 화기 감시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작업자 말고 그냥 불꽃만 옆에서 감시하는 화기 감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기 감시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화기 감시자라고 표시된 헬멧이나 또는 안전띠 같은 것 또는 조끼 같은 걸 입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화기 감시자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또 작업자들이 가끔은 작업할 때 손이 모자란다고 이 화기 감시자를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는 게 현장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요즘 대형 건설 현장에 가면은요, 화기 감시자는 반드시 있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안전요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형 건설 현장 가면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장에는 필요한 소화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또는 우리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만 방화수라든지 이런 소화 설비를 반드시 작업장 현장에 배치를 해서 혹시 불꽃이 튀어서 다른 화재로 이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기 작업장에 소화 설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에 말씀드린 걸 제가 쭉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화기 작업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지 않으신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자기 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나 또는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작업으로 인해서 화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꼭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관리 감독자나 상사는 뭘 해야 되느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주의할 점 또는 작업할 때 해야 될 점, 안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기작업장 주변에는 페인트와 같은 인화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기작업 주변에서 페인트 작업 같은 인화물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기가 작업장에는 반드시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화기 감시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화 설비를 비치해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 후에도 현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아크 용접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크 용접을 했을 때는 불티가 멀리 비산해서 계속 꺼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20-30분 후에까지 작업이 종료돼도 한 30분 후에도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돼서 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작업장에서도 이 화기작업에 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월달 교육 주제인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구란 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 또 실제로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구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라는 게 뭐냐? 좀 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호구라는 것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착용을, 즉 근로자의 몸에 착용을 해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영향을 감소시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보호구입니다.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업장 주변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도입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그리고 호흡구, 보호복, 그 다음에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그 다음에 방음보호구, 이런 종류가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지급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보호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씩 간단하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작업 중에 위험 요소는 어느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먼저 눈에는 날아오는 물체나 또는 빛에 의해서 눈을 손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코를 통하는 호흡기에는 분진이나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나 또는 어디서 날아오는 물체 이런 것이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고소 작업 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이거는 고음의 소리에 의해서 귀를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얼굴이죠. 얼굴에는 날아오는 물체나 화학물질을 작업을 하다가 얼굴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화학물질이나 또는 뜨거운 물체 또는 진동,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진동 브레이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진동에 의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에는 화학물질이나 뜨거운 물질 또는 방사선이나 분진 이와 같은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떨어지는 물체 또는 화학물질 또는 날카로운 물체를 밟는다든가 이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거의 몸 전체가
위험 요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뭐냐? 보호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호구가 있는가 보세요. 머리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머리에 착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는요, 그런데 안전모를 지금까지는 우리 그냥 안전모 그러면 현장 가면 하얀색, 노란색 뭐 이런 것만 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전모도 잘 구분해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작업을 하는 전공들은 일반 안전모를 썼다면 큰일 납니다. 감전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보안경이 있습니다. 보안경도 차광 보안경, 일반 보안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빛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차광 보안경이고요. 일반 먼지, 분진 이런 거를 예방하는 것이 일반 보안경입니다. 그 다음에 귀에 쓰는 보호구는 청력 보호구,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귀마개나 귀덮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보호구가 뭐냐? 바로 얼굴이죠.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보호구가 마스크 종류죠. 그래서 마스크 종류도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는 역시 안전 장갑이죠. 장갑도 절연 장갑, 전기 작업할 때 착용하는 장갑이 있고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착용하는 장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구에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는 바로 호흡 보호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는 안전화가 대표적이죠. 안전화에서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무런 안전화만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에 따라서 적용성이 있는 맞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 작업할 때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안전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호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모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안전모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안전모 하면 이런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모도 잘 구분해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모라는 건 뭐냐? 물체의 떨어짐 또는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안전모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전기 작업할 때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모 중에 A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A종. 이 A종은 주로 낙하 방지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체나 또는 착용하고 있을 때 고소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낙하 방지용 A종입니다. 일반적인 안전모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B종이 있습니다. AB종은 낙하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락 방지를 합니다. 이것도 A종과 비슷합니다. 추락, 낙하 방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AE종이 있습니다. A종은 낙하 방지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감전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작업을 할 때 머리에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안전모는 바로 AE종을 써야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A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전기 작업을 하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되는데 ABE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종합적으로 쓰는 건데 다목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낙하 방지용도 되고 추락 방지용도 되고 그 다음에 감전 방지용도 되는 이런 안전모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전모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착장체 조절 나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겁니다.
이 조절 나사를 돌려서 자기 머리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턱끈을 조여야 됩니다. 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 이 턱끈을 조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맞게 턱끈을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착용 중에 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중에 여기 이 안전모에 충격을 받거나 또는 변형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모 모체는요, 유기용제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유기용제 닦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 물이나 그런 걸로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턱끈과 같은 이런 부속품,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절 나사나 또는 턱끈 이런 것들이 혹시 손상이 됐다면 즉시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화인데, 안전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착용하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안전화의 기능은 뭐냐? 바로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의해서 발이나 발등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을 예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전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전기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종류에 따라 들립니다. 화학물질로부터도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전화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전화인데, 이 안전화가 지금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안전화가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안전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중량물의 떨어짐으로부터 발과 발등을 보호해 준다 그랬죠.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에 철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토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캡이 들어 있는데 이 안전화의 검사 기준을 보면 이 토캡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느냐? 1m 높이에서 1kg의 철구, 쇳덩어리를 떨어뜨렸어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품이 되고 인증품을 받아서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화를 착용하면 웬만한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는 발을 다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안전화도 종류가 많은데 보시면 먼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건 가죽재 안전화입니다. 가죽재 안전화, 이거는 주로 떨어지는 물체나 또는 부딪히거나 이런 날카로운 물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절연 장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전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용합니다. 특히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고압전기 작업할 때는 이 목이 긴 안전장화를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재 안전화. 이 고무재 안전화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안전화 기능은 다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내수성, 물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이런 안전화를 신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전화를 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별로 맞게 착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화가 있습니다. 절연화는 주로 저압 전기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착용을 합니다. 저압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절연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물체나 그 다음에 날카로운 물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캡이 들어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안전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정전기에서 인체 대전을 방지, 정전기가 몸에 들어오는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안전화가 바로 정전기 안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발등 안전화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안전화가 보다 이 목 부분이 좀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근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런 안전화는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화는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어떤 안전화를 신어야 되느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작업 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작업을 할 때인지 또는 화학물질 작업을 할 때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착용해야 됩니다. 전기도 고압전기냐 저압전기냐 또는 정전기냐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가벼운 것. 안전화가 이 앞부분에 토캡 철판이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신발보다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요즘은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가지고 옛날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를 착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땀 발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일선에서 현장에서 안전화 착용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애로사항이 뭐냐? 발에 땀이 많이 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화를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땀 발산 효과가 있는 것을 많이 기술 개발이 돼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안전화 보셨을 겁니다. 요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렸던 안전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땀 발산 효과를 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 방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안전화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가 목이 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긴 안전화. 일부 사업장에 특히 중공업이나 조선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쓰는데요.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즘은 목이 긴 안전화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자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크가 달려 있어 가지고 신고 벗는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뭐냐?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창의 마찰력이 큰 것을 착용하라 하는데 바닥 보시면 이렇게 통고무로 되어 있는데 요즘요 화학 공장에서 신는 안전화를 보면 이 가운데 안쪽 여기 부분에 생고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생고무. 왜냐하면 생고무는 어디가 왜 넘어가냐? 생고무는 그 유류, 기름이나 이런 걸 밟아도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그 마찰력이 큰 안전화를 착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화의 사용 방법 및 관리가 있는데, 자,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왜? 정전화는 일반적인 전기 작업할 때 착용했다가는 오히려 통전, 전기가 흐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화는 훼손 또는 변형하면 안 된다. 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뒤축을 꺾어 신는다는 거예요. 뒤축을 꺾어 신으면 그건 안전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안전화는 착용을 하면 반드시 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끈도 조여가지고 내 발에 딱 맞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축을 꺾어 신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많이 찬다는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녁에 작업이 끝나면 서늘한 곳에서 서늘한 곳에 갖다 놔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그 안전화에 있는 땀이 다 제거되고 건조가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 요령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혹시 노출이 됐다면 바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서 말리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 요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안전장갑입니다. 안전장갑은 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전기 작업할 때는 감전을 예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작업할 때는 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는 게 안전장갑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전압용 절연장갑입니다. 보시는 이것이 절연용 장갑인데 이거는 절연 작업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계 작업할 때도 착용할 수 있는 장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고압 전기를 사용할 때, 작업할 때 착용하거나 또는 방수 작업을 할 때 필요할 때 이게 착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이 안전장갑은 사용 방법과 관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하기 전에 구멍이나 찢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났거나 찢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폐기시키고 새로운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구멍이나 찢기였으면 그건 보호구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전압용, 즉 전기 작업할 때 끼는 안전장갑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전기 작업할 때 물 묻은 장갑을 끼고 작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전압용, 즉 절연장갑은 제품에 표시된 최대 사용전압 범위에 사용한다. 이 절연용 장갑은요, 여기에 이건 몇 볼트까지 써라 하는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볼트까지 써야 되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면 내전압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호흡용 보호구. 우리가 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흡용 보호구인데, 이 호흡용 보호구는 대부분 마스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스크인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호흡용 보호구는 종류를 보시면 먼저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가 방진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방독 마스크 있습니다. 독극물을 취급할 때 코로 독극물이 코로 독극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로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스크가 있느냐? 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지하 탱크나 또는 맨홀 이런 데 들어가 작업할 때는 그 안에 공기가 희박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러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마스크에 쭉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밖에서부터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탱크나 또는 피트 작업할 때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봄철에 보면 텔레비전에 바다에서 들어가는 해남이 뭐 이렇게 하나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기 남해안에서 굴 따러 들어간다고 이거 쓰고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것도 송기 마스크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진 마스크를 보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진이 내 호흡기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디냐? 채광 분쇄 작업 또는 연마 작업, 성면 취급 작업 또는 용접 작업 이럴 때 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자, 방진 마스크의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보면 먼저 사용하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게 이것도 방진 마스크의 일종입니다. 방진 마스크의 일종인데 여기 보시면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안에 보시면 흡배기 밸브가 있는데 이 흡기는 이 빨간색의 필터를 통해 들어가고 배기는 여기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코에다 대고 써서 여기를 다 막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과연 공기가 다른 데로 새나 안 새나 그걸 보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마스크 착용하는 법 매스컴에서 나올 때 그거 나오죠. 이 마스크를 얼굴에다 착용하고 한번 불어봐 가지고 또는 공기를 흡입해서 이 사방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하라고 하죠.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흡배기 밸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흡기 밸브 이런 필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데에 만약에 오염물질이 많이 끼어 있으면 그러면 마스크의 기능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면체는 아까 보신 대로 이 부분입니다. 이 면체는 중성세제로 닦아서 그늘에서 말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면체 이 얼굴에 닿는 부분 이런 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중성세제로 닦아서 그늘에서 말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장착하는 요령,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있는 각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들은 신입사원이나 사원들이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작업장에 가면 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것도 못 믿어서 또 뭘 하느냐, 여기다가 손수건을 하나 또 대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 등을 덧대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가 나오는데요. 안전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소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안전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그러면 전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 보셨죠? 전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높은 전지에 올라갈 때 이렇게 차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안전대. 우리가 보통 안전벨트라고 말하는데 대라고 말합니다. 이 안전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전대입니다. 그리고 안전대만 착용하고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위에 올라가면 안전대 걸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전대를 걸고 올라가서 그 안전대를 어딘가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락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대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조건입니다. 자, 안전대 종류를 보면 벨트식과 그네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벨트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만 착용하는 것이 벨트식입니다. 그리고 그네식은 어깨서부터 전신에 이렇게 걸어서 착용하는 거, 이게 그네식입니다. 대부분은 고소작업 높은 데서는 이 그네식을 착용하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데서는 이 벨트식을 착용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자, 이 안전대 사용하는 방법과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전대 거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안전대 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작업장에도 있어야 되고 작업이 끝나서 현장에서 어딘가에 보관하는 곳에서도 안전대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트보다 조금 높은 곳에 두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올라가서 작업할 때 안전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안전대 거리는 이 벨트 우리가 보통 허리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 높이보다 높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 그래야 몸이 떨어져도 여기에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낮은 밑에 가서 안전대 거리가 있었다면 그만큼 추락하는 그 높이가 더 짧아지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로 짧게 해라. 그 얘기는 왜냐? 로프가 길면 안전대 거리에 걸었더라도 밑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그 다음에 그 착용하는 근로자의 키와 이런 걸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 높이의 안전대 거리를 설치해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프는 가급적 2m 이내 짧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프는 마모되거나 또는 거기 뭐 금속재 이 U자거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나 항상 확인하고 변형이 됐다면 즉시 폐기 처분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하고 안면 보호구가 있습니다. 종류. 자, 눈 보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광 안경입니다. 차광 보호안경은 글자 그대로 빛을 막아주는 보호안경입니다. 두 번째는 용접 보호안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용접할 때, 특히 아크 용접할 때 쓰는 보호안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보호안면. 이것은 이 용접할 때처럼 이 유리에 빛을 막는 유리가 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투시가 가능한 이 실드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보호안면인데 요즘 코로나 19 그 뉴스를 딱 보다 보면 저기 어디에요?
검사하시는데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페이스 실드 일반 보안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마스크 착용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착용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보안면입니다. 자, 보안경 먼저 보안경을 보면 보안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유해 광선이나 또는 비산물, 뭐가 날아다니는 거나 또는 분진 이런 거에서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보안경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광 보안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보안경이 있습니다. 차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막아주는 거고 일반 보안경은 비산하는 분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 보안경입니다. 자, 보안경의 종류를 보면 차광 보안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작업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보안경은 유리로 된 것, 플라스틱으로 된 것, 도수렌즈,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 보안경 쓰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렌즈 있는 보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안면은 페이스 실드라고 하는데 보안면은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 위험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보안면이 있습니다. 일반 보안면은 주로 비산하는 분진으로 인해서 분진을 얼굴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일반 보안면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 보안면은 용접할 때 발생하는 유해 광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용접 보안면입니다. 그래서 보안면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일반 보안면은 그냥 투명 창으로 돼 있어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용접 보안면은 여기에 그 짙은 색깔의 그 컬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광선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보안면의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작업에 맞는 보안경인지 확인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차광 보안경도 적외선용, 자외선용, 뭐 복합용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진 작업할 때는 일반 보안면을 써도 되지만 용접 작업할 때는 반드시 용접 보안면을 착용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맞는 그런 보안경인지 확인해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라. 이 우리 사회에 보안경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보건공단이나 또는 KS에서 안전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것. 이런 것을 착용해야 그래야 눈의 시력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 불량품 착용했다면 오히려 시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렌즈에 흠이 있거나 더러워졌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 항상 청결히 보관해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음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방음 보호구인데 이 방음 보호구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근데 일단 방음 보호구는 뭐냐? 각종 소음으로부터 근로자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음 보호구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마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덮개. 귀마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요 핑크색으로 된 요 조그마한 거 있죠. 손으로 비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게 귀마개고요. 귀덮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헤드폰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귀덮개입니다. 자, 여기 종류별로 보시면 여기 아까 보시면 이게 귀마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귀마개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과 2종의 차이는 뭐냐면 음의 높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귀덮개는 뭐 거의 한 종류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 및 관리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인증해 보시면 차음 성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음을 막는 성능이 있다 없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마개가 내 귀에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마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데, 귀마개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돌려가지고 그 크기를 적게 만들어서 끼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오염돼서 만약에 그 오염물질이 귀마개에 묻어가지고 귀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오히려 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 손을 깨끗이 씻고 그거를 만지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마개가 한참 착용을 하다 보면 내 귀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착용하고 작업 중에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 중에 내가 귀가 아프다 이런 거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빼시고 착용을 잠깐 동안 사용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청력보호를 뭘로 하느냐? 그때는 귀 덮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귀마개는 소음도 110dB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110dB이 넘으면 귀마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귀 덮개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마개와 귀 덮개의 사용 방법도 그렇게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마개를 귀 속에 밀어 넣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내 귀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걸 빼셔야 됩니다. 계속 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빼셔가지고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귀마개를 돌릴 때 만지는 요 손가락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여기 손가락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오염물질이 귀 속에 들어가서 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착용하시는 보호구 중에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종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꼭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보호구를 그렇게 구입해서 근로자한테 줬는데 근데 근로자가 그거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다, 건강을 해쳤다, 그러면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보호구는 필요한 보호구는 회사가 다 구입을 하겠지만은 어느 회사든지 다 구입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로자 여러분들이 그 보호구를 작업 중에 항시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모 꼭 착용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올라가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안전화 신고 작업하라는데 안전화 안 신고 작업하다가 발등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발을 다치는 사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에서요, 과거에 어떤 대기업에서 1년에 안전화만 구입하는 비용이 수억 원씩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입해주면 착용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누가 착용을 잘 하느냐? 안전보호구 착용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요, 관리감독자 여러분입니다.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현장 생활했습니다만 현장 가면요, 제일 보호구 착용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리감독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리감독자들은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구를 항시 착용을 해서 작업 중에는요, 항시 착용을 해서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 귀감이 돼서 따라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5월달 교육은 안전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작업 중에 이 보호구 미착용으로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